40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의 모든 것.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는 대한민국 체육인의 최대의 축제, 지난 10월 24일 대단원에 막을 내린 인천 전국체전 7일간의 열전을 들여다봅니다. 아시안게임 이색 종목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눈부신 발기술의 향연, 세팍 타크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파워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사이클의 간판 스타,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장선재 선수를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도심 속의 낙원 송도 센트럴파크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안게임 가는 길 MC 이결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제94회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시안게임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와 도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안게임을 위해 지어진 신설 경기장들이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기운으로 내년 아시안게임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시안게임 가는 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모든 체육인들의 축제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총 25개의 한국 기록과 1개의 한국 타이 기록이 쏟아지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수많은 경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경기, 역시 박태환 선수가 출전한 수영 종목이었습니다. 이날은 자유형 400m 결승이 열렸던 날이었는데요. 많은 인천 시민들이 박태환 선수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문학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응원을 힘입으니 더욱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박태환 선수를 응원차 이렇게 왔습니다. 괜히 이 분위기에 저도 막 긴장이 되네요. 연습하는 것만 봐도 너무 가슴 벅차고 그러네요. 박태환 선수를 볼 생각에 한껏 들뜬 시민들. 언론들도 박태환 선수의 전국체전 참가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과연 박태환 선수는 목표대로 5관왕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많은 인천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박태환 선수가 입장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마린보이 특유의 입장하는 모습이 정말 반가운데요. 박태환은 결승 2조에 참가해 4레인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우세한 스타트를 보여주었는데요.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그야말로 세계 정상의 스트로크답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은 박태환 선수는 마지막 50m 지점에서 막판 스퍼트를 올려 3분 46초 71로 자유형 400m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경기로 박태환은 기존 전국체전 기록인 3분 53초 15를 6초 44나 단축해서 대회 신기록을 세웠지만 자신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수립한 한국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자유형 200m, 계형 400m와 800m에서 연달아 우승하였지만 대회 마지막 열린 혼계형 400m에서 동메달에 그치며 4관왕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박태환 선수는 전국체전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는 등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통산 4번째 체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어 역대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박태환 선수, 내년 아시안게임에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박태환 선수의 수영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경기, 바로 손현재 선수가 출전하는 리듬체조죠.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도 경기만큼이나 치열했습니다. 리듬체조 일반부 경기가 있었던 10월 20일 오전, 인천대 송도 캠퍼스 체육관. 후프를 시작으로 손현재 선수가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체전에서 여고부 3연패를 이뤘던 손현재 선수. 올해 연세대학교에 진학해서 처음으로 일반부 경기를 치렀습니다. 완벽한 후프 연기로 높은 점수를 받은 손현재 선수. 이번에는 공연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과 몸이 하나가 된 듯한 우아한 동작에 경기장을 찾은 많은 리듬체조 팬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음은 관객들이 가장 숨죽여 지켜봤던 곤봉 연기.
런던 올림픽 때 곤봉에서 실수하는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모두 긴장하며 지켜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곤봉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침착하게 끝까지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손현재 선수가 가장 빛나는 리본 연기입니다. 손현재 선수는 런던 올림픽과 세계 상수권 대회에서 잇따라 톱5에 오르며 한국 리듬 체조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장본인인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손현재 선수는 전국체전 4연패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종목 양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역시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 중 하나인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는 미녀공사 기부배 선수가 출전하는 양궁 60m 여자 개인전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올림픽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런던 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기부배 선수는 광주 대표로 출전하였습니다. 올림픽 스타답게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여전히 아름다운 기부배 선수. 역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감독님도 꽤 긴장하신 모습인데요. 올림픽 스타에게도 만만치 않은 경기가 바로 전국체전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1발째의 실수를 범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한 기부배 선수. 결국 60m 경기에서는 광주시청 이트경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중 조금은 생소하지만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이색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위 발로 하는 배구라 불리는 세팍타크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팍타크로 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남자들이 즐겨하는 생활체육인 족구로 많이 알려진 세팍타크로는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종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우리나라도 꾸준히 메달권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세팍타크로 경기는 쉽게 생각하셔서 발로 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써서 플로어에 공을 안 떨어뜨리고 하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팍타크로는 배구처럼 한 팀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코트에서 쌍방 경기를 펼치는 종목입니다. 손과 발을 제외한 전신을 사용하여 3회 이내에 공을 상대 코트로 넘겨야 합니다. 한 세트의 승점은 21점이며 몇 세트 후 양 팀은 코트를 서로 바꾸고 2세트를 먼저 얻은 팀이 승리하는 것이 세팍타크로의 기본 규칙입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세팍타크로는 발로 차다라는 뜻의 말레이시아어 세팍과 공이라는 뜻의 태국어 타크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15세기경에 동남아 궁전 경기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전을 계기로 군인들이 이 종목을 배워와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온 거는 88 서울 올림픽 때 이제 저희 나라에 도입이 돼서 그때 초창기에는 군인들이 상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최대, 한국 최대, 그다음에 조금씩 저변이 확대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팍타크로 선수는 240여 명뿐이고 팀도 4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한국 세팍타크로 팀은 세계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팍타크로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 종목만의 매력,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킬러를 맡고 있는 신추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지션이 다 있나 봐요. 네, 이제 킬러, 피더, 태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격수. 제가 공격수라서인지 몰라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공격할 때 그 짜릿함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작은 공을 가지고 운동하는 거라서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엔 모르겠지만 선수 입장으로서는 그 공 하나하나 살리려고 막 하는 집중도가 안에 들어가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수로서는 그 집중력 하나 때문에 메리트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팍타크로 한국 대표팀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딴 것이 최고의 성적입니다. 가장 최근 대회인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는데요. 그 외 다양한 국제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 대표팀 선수들 수준은 종주국인 태국, 말레이시아와 견주었을 때 크게 뒤지지 않고요. 지난해에는 우승까지도 했었고 이번 국제 시합에서도 입상을 하고 거의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9월에 열린 2013 세계 세팍타크로 선수대회 예선전에서 태국에 3대 0으로 패했던 대한민국 세팍타크로 대표팀. 종주국인 태국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경쟁 상대일 것 같은데요. 태국이 아무래도 그 세팍타크로의 종주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더 크게 경쟁 상대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를 또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다 쟁쟁한 나라들 같습니다.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세팍타크로 대표팀 선수들. 종주국을 넘어선 멋진 발기술을 기대해봅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국가대표 A팀들 같은 경우에는 태국 에이스 선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그 컨디션을 많이 유지하고 그다음에 부상만 없다면은 충분히 입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파워 인터뷰의 주인공은 도아시안게임 3관왕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의 주인공이죠. 우리나라 대표 사이클 선수 장선재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이클 국가대표팀 장선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국체전 시합으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전국체전 기간 4일째 접어들어서 네. 오늘로 5일째 들어갔는데요. 네네. 지금 이 선수들마다 각 팀마다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국내에서 아무래도 전국체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회를 포커스를 맞춰갖고 지금 긴장이 많이 된 상태라서 너무나 지금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합 중입니다. 네, 일단 화이팅 하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선재 선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표 사이클 간판 선수입니다. 경력이 대단하신데요.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개인 및 단체 출발 그리고 트랙 메디슨에서 우승을 하면서 한국 사이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3관왕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 되셨죠? 네, 23살 때 제가 3관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27살 때 2관왕을 해갖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또 그렇게 상을 타셨는데 그때 기분 혹시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3관왕 했을 때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3관왕에서 좀 얼떨떨했고요. 그 다음에 27살 됐을 때는 이제 네, 2관왕. 네, 2관왕 이제 그거를 재실현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제 꿈을 다 이룬 것 마냥 그냥 행복하고 믿을 수 없었죠. 네. 그때 누가 가장 기뻐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감독님이셔서 같이 현지에서 같이 그 기쁨을 같이 누렸습니다. 네. 네, 또 장선재 선수의 집안이 사이클 집안이시잖아요. 간단하게 아버지 소개와 동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대한지적공사팀 감독님이시고요. 제 동생은 대한지적공사팀 장찬재 선수입니다. 그럼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또 이렇게 가족이 대대로 사이클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이클 선수가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본인이 하셨던 운동이라 어려운 거를 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저는 하고 싶은데 안 시켜갖고 저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좀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 운동하는 걸 보고 중학교 때 저를 이렇게 사이클 쪽으로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한번 해봤는데 좀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족 대대로가 이렇게 사이클 선수를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좋은 점은 뭐예요? 예, 좋은 점은 이제 아무래도 한 가족이
한 곳에서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한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항상 365일 중에 340일을 같이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하나가 돼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팀이라다 보니까 저하고 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고 좀 오히려 행동을 조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봅니다.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사이클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장선재 선수. 대한민국 간판 사이클 선수인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사이클을 총 몇 년 동안 하셨죠? 지금 현재 지금 나이까지 17년째 했고요. 예, 경험이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 언제였어요? 사이클 선수라면 뭐든지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부상이 제일 많거든요. 아무래도 자전거라다 보니까 넘어지는 건 사람 몸에 이제 있는 상처가 진짜 엄청 많거든요. 지금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 상처가 났을 때마다 훈장을 얻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내리고 싶은데 이제 그게 다 훈장이라 생각하고 또 가족이 이렇게 버팀목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슬럼프 이기는 법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슬럼프 이기는 방법은 노력에 더 노력을 더해서 그거를 이겨내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그만큼 안 좋으면 그거만큼 실망이 큰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제 노력으로 해서 이겨내서 성적이 좋았을 경우는 그 느낌만큼은 무슨 슬럼프건 뭐건 다 해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이클이 또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인데 사실 뭐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사이클의 가장 큰 매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건데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타거든요. 사이클 선수가 누군지 누가 유명한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바라는 거 아니지만 사이클의 매력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그만큼 그리고 또 사이클 경기는 시속이 60km 이상이 되거든요. 자전거로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60km, 70km 낸다는 거는 그 시속을 직접 와서 보셔갖고 느끼시면은 더 엄청 박진감 있고 아주 광팬이 되실 겁니다. 그러겠어요. 네, 이제 내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두고 현재 뭐 아시안 게임 3연패를 노리고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진짜 아시안 게임은 이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의 꿈이에요. 금메달. 그게 금메달의 의미가 유종의 미가 있거든요. 저는 5개를 땄지만은 사이클 사상 최초로 5개 이상을 따서 더욱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계속해서 신기록을 쌓고 싶다는 게 최종 목표시군요. 예, 그래서 3연패를 한다면은 그거 없이 사이클 최고의 꿈을 도달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선재를 응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이클이 아시안 게임에서 효자 종목입니다. 올림픽에서는 비록 메달 획득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비인기 종목인데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한국을 대표해서 굉장히 메달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더 박진감 있고 스피드하게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수로를 따라 걷다 보면 절로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도 평안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천의 명소는 바로 도심 속의 낙원, 송도 센트럴파크입니다. 특히 이 수로는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조성한 해수로라고 하는데요. 뉴욕 센트럴파크만큼 멋있는 송도 센트럴파크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는 송도 국제도시의 핵심 지구인 국제업무단지 내 첨단 업무지구와 주거단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을 막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 관리할 수 있는 최신 공법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가운데 유유히 흐르는 수로와 아름다운 조형물들, 그리고 계절 따라 피는 각종 꽃과 식물들까지 도심 속 스트레스에 찌들어가는 시민들에게 넉넉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이고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서
깨끗한 시설 덕분에 인천 시민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수도권 각처에서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평일 낮에는 인근 직장인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견학을 나온 아이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가운데 이렇게 물이 있어서 보트도 있고 해서 좀 일단 마음이 편하고요. 물 때문에 한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슴이라든가 토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좀 편하죠. 마음도 편하고 볼 것도 많고. 언제 이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저는 주로 점심시간 때 나옵니다. 일을 하다가 머리 좀 지끈거리고 머리 좀 식히고 싶을 때 그럴 때 나오죠. 국내 최초로 해수를 끌어와 조성한 인공수로는 연장 1.8km, 최대 폭이 110m에 이르는 넓은 물길입니다. 수로를 따라 수상택시를 타고 송도 센트럴파크를 천천히 감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운행 시간은 약 25분 정도이고 특히 송도의 야경을 감상하는 데 제격이라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누, 카약, 자전거 보트, 파티보트 등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새롭죠. 이런 데서 배를 탈 줄이야라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타고 다니면서 좌우로 경치가 좋아요. 건물도 있고 풀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센트럴 공원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송도의 상징물과도 같은 트라이볼은 밤에 더욱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트라이볼의 야경 컷을 찍기 위해 멀리서까지 찾아오는 사진 마니아들도 많다고 합니다. 송도 센트럴파크는 총 4개의 정원 테마로 꾸며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산책로와 자연 친화적으로 구성된 공원이 주변 건물의 세련된 도시 이미지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송도 센트럴파크로의 즐거운 나들이 어떠신가요?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 강력 추천합니다.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내년 아시안게임에 사용하게 될 성화 부분 디자인 구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의 시조인 두루미가 날개짓 하는 순간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이 성화봉을 잡고 누가 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시안게임 가는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